자, 오늘은 이제 네 번째 시간이고요. 수질 환경 문제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수 처리하고 하수 처리 그리고 지속 가능한 물 관리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이제 149쪽에부터 시작되는 부분이 되겠고요. 학습 목표를 보면 상수 처리와 하수 처리의 과정을 이해하고 수자원의 이용 및 물 부족 문제를 설명할 수 있다가 되겠고요. 지속 가능한 물 관리 방법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하수는 뭔지 알죠? 이 상수는 우리가 쓰는 물이고요. 하수는 버리는 물이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수 처리는 이제 우리가 이용할 수 있는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물을 정수하는 과정입니다. 울산은 뭐 태화강 물 쓰나요? 예. 부산은 낙동강 물 쓰고 태화강 물 아닐 텐데 울산도 울산의 그 상수도는 이 해야 저수지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요. 그 기억이 안 나네요. 하여튼 뭐 그런 거 질문 넣어도 적어도 됩니다. 울산의 상수도는 어딘지. 예. 그래서 일단은 수원을 통해서 필요한 물을 가져옵니다. 예, 그걸 이제 취수라고 해요. 취수. 물을 취한다라는 거라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과정이 이제 혼화와 응집인데요. 이거는 뭐냐면 화학약품을 투입해요. 화약이 아니고요. 화학약품. 화학약품을 투입해서 물속 부유물질들이 막 크기가 작을 거 아니에요. 예, 걔네들을 인위적으로 응집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질량을 커지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이후의 과정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불순물들을 덩어리를 치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걔네들이 깔아앉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이제 침전과 여과입니다. 그래서 응집된 물질을 이제 중력을 이용하는 거죠. 침전시키고요. 그 다음에 여과를 통해서 여과는 이제 이런 정수기 같은 거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과 과정을 통해서 물 속에 이제 미세한 물질, 요거는 이제 미처 이제 응집되지 못한 물질들이죠. 하지만 이제 고체 덩어리라고 볼 수 있는 요 미세한 물질들을 걸러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어쨌든 물리적인 이물질은 다 제거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근데 그래도 남아 있는 게 이제 미생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미생물은 이제 여과로 걸려지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마지막에 하는 것이 이제 살균 처리입니다. 그래서 물 속의 세균을 제거하기 위해서 염소를 주입하죠. 근데 이게 이제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염소가 너무 과다하게 주입되어 있고 이러면 이제 우리 생명체에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에도 이제 거북이를 키우는데 거북이에 이제 수돗물을 이제 갈아줄 때 염소를 제거하는 또 물질을 넣어가지고 이제 그걸 염소를 중화시킨 다음에 넣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아마 염소 자체가 좀 안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수영장도 너무 자주 가면 안 좋다 그러더라고. 거기 이제 수영장 물 소독도 염소로 하거든요. 하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계속 조금씩 수영하다 보면은 저도 아침마다 수영하는데 뭐 한 번씩 코로 들어오거든요. 이렇게 코로 들어온다는 거는 몸속에 결국에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코로 삼키는 거니까 그런 게 이제 염소가 이제 좀 몸에 안 좋은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럼 하수 처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제 우리가 쓰고 버리는 물이 있잖아요. 설거지한 물 그리고 제일 많이 버리는 게 어찌 보면 그 변기에서 물 내리는 거, 똥오줌 이런 것들이 이제 하수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하수 처리는 이제 가정이나 공장에서 사용한 하수를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으로 처리하여 오염 물질을 제거하고 깨끗한 물로 되돌리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수 처리의 큰 단계를 보면 우선 침사지에서 큰 고형 물질 덩어리가 되겠죠. 고형 물질을 제거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하수는 더더욱 이물질이 많을 거. 노트북 뭐 하는 건데? 과제 하나? 영어 과제? 너무 대놓고 이렇게 보고 있어가지고. 텔레그램은 아니지?
예, 예. 안 됩니다. 예. 1차 침전조에서는 물에 떠 있는 고연 물질을 침전시켜서 역시 중력을 이용하는 거죠. 예, 제거합니다. 그래서 이 침전된 물질 중에서 약간 꾸덕꾸덕하고 약간 이런 걸 일컫는 말이 있죠. 이걸 슬러지라고 합니다. 이 슬러지는 이제 그 거북이 외부 여과기에 보면 그 씻을 때 보면 안에 이제 제가 직접 경험하는데 막 그 사이에 끼어 있는 막 이게 약간 그 완전한 고체도 아닌 것이 약간 이 젤리 같은 냄새 나고 막 이 더러운 거북이 똥이 이렇게 뭉쳐져 있는 그게 있거든. 생각만 해도 요거는 이제 소화조를 통해서 이제 제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포기조라는 게 있어요. 포기조. 이거는 기가 공기를 뜻하는 것 같아요. 공기를 포함한 이제 수조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공기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유기물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유기물들을 미생물을 이용해 가지고 분해하는. 이거 계속 거북이 예를 들는데 이제 그 거북이 수조에도 보면 이제 그 장치 중에 하나가 이 공기를 계속 뽀꼬뽀꼬뽀꼬 이렇게 내놓는 그게 있어요. 그 자체가 이제 자체적으로 안에 있는 그 미생물도 산소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미생물이 필요한 산소를 원활하게 공급시켜 가지고 이 미생물이 이제 그 각종 이제 유기물의 대표적인 게 그 거북이 똥이에요. 결국에 걔를 이제 생물학적으로 분해하는 이런 과정을 이제 거칩니다. 그래서 그 거북이 수조에 넣는 것 중에 하나가 아까 염소 중화제도 있지만 그 미생물 활성제도 있거든요. 그거랑 이제 공기를 계속 이렇게 뽀글뽀글 해주는 그런 거를 하는 게 아마 이 포기조도 비슷한 역할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워낙 덩어리들이 많으니까 침전을 한 번 더 합니다. 그래서 2차 침전조에 넣어서 분해된 유기물과 미생물 덩어리들 이 녀석들을 또 이제 침전시켜서 제거를 하고요. 마지막은 또 뭐 보겠어요? 하면 어느 정도 이제 덩어리들이 없어지고 나면 최종 단계는 소독입니다. 소독, 살균이죠. 그래서 남아 있는 이제 각종 병원균을 제거하기 위해서 소독제를 이용해서 소독한 후 방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냥 그대로 방류하는 것보다는 그 환경 오염이 좀 덜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상수와 하수 처리 이게 이제 물은 우리 생명과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이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게 좀 잘 되고 있는 편이에요. 잘 되고 있는 편이어서. 근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하수 처리가 잘 안 되게 돼도 그 동네에 진짜 하수물이 막 이렇게 지나가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너무 옛날인가? 네, 그래서 뭐 그러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게 꼭 나쁘지는 않는 거라더라고요. 이제 하수가 이제 지하로 있으면은 공기가 잘 안 통하잖아요. 근데 이제 노출되어 있으면 아까 이 포기조의 역할을 하는 거죠. 이제 공기가 잘 투입돼 가지고 미생물이 유기물을 분해하는데 오히려 더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동네에. 그런 이제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극소단화, 수자원 이용과 물 부족 내용을 보면요. 우리나라의 수자원 이용을 보면 우리나라는 이제 물도 이제 자원으로 이제 여기는 거예요. 가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물은 생활용수, 농업용수, 공업용수 등으로 우리나라에는 다양하게 사용이 되고요. 대부분의 나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뭐 공업용수의 비율이 좀 높냐 낮냐 이게 좀 차이가 있을 거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농업용수 사용할 거고 생활용수는 다 사용하겠죠. 우리나라의 수자원은 여름철 강우량에 크게 의존을 하고요. 그래도 여름에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거에 의존하고 근데 기후 변화로 인해서 물 부족이 되는 지역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게 이게 대도시에 살고 상수도가 원활하게 공급이 되니까 체감을 하지 못하는데 도서 산간이나 이런 데는 이제 물이 부족한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지하수에 의존하는 곳에서는 이제 지하수가 안 나오다 보면 그래서 얼마 전에도 보니까 요새 더워가지고 강원도에 가갖고 이제 뭐 카라반 이런 데서 자는 사람들이 그 휴게소 같은데 들러가지고 그 휴게소는 지하수를 이용하는데 물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막 물이 단소가 되고 이런 경우가 생겼다 하더라고요. 그런 게 이제 그런 일부 지역에는 이제 우리나라도 물 부족 현상이 이렇게 일어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세계적으로 보면 그 물 부족 현상이 더욱 늘어나고 있는데요.
일단 그거는 1인당 물 사용량 자체가 늘어나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인당 1975년에는 1년 동안 700세제곱미터를 썼대요. 1세제곱미터 안에 들어있는 물이 1톤이니까 700톤을 쓴 거죠, 한 사람당. 근데 현재는 그 몇 배고 거의 한 7, 8, 한 8배 넘게 쓰죠. 6,000톤씩 하루 한 사람당. 그러니까 1인당 물 사용량 자체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건 저는 실감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초등학교 때 그 일주일에 한 번 머리 감았거든요. 아 진짜로. 저만 그랬느냐? 저만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다른 애들은 더 자주 감기도 하고 저는 이제 귀찮아가지고 일주일에 하루 머리 감고. 근데 그런 애들이 제법 많았어요. 그러니까 매일 머리를 감지 않았다고. 뭐 샤워도 굳이 매일 하지 않았고 그만큼 여름이 또 되게 덥지도 않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요새 여름은 어때요? 겨울에도 매일 샤워하잖아 거의 대부분이. 그런 것만 해도 이제 1인당 물 사용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제일 큰 것 같아 내가 볼 때 씻는 거. 옛날보다 더 자주 씻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안 씻을 수는 없고 참 이거는 뭐 그러네요. 또 생활용수뿐만 아니라 근데 농업, 축산업 제품 생산 과정에서 사용하는 물이 또 계속 갈수록 증가해서 이제 물 부족 현상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물을 이제 지속 가능하게 이제 쓸 수 있는 그런 관리 방법에는 무엇이 있느냐? 이게 크게 보면은 이제 두 가지 점이라고 하더라고요. 하나는 이제 물 절약이고요. 그리고 오염 방지. 이렇게 있겠습니다. 물 절약은 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자주 안 씻어야 돼? 그래도 최대한 이 닦을 때 좀 컵에 받아서 한다든지 뭐 이러한 습관들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하나 팁을 주면 이제 그 식기세척기가 오히려 손으로 설거지할 때보다 물을 적게 쓴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식기세척기에 좀 그 설거지할 거를 좀 모아가지고 한 번에 이렇게 식기세척기를 이용해 세척을 하면 좀 물을 아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탁물도 마찬가지죠. 너무 조금씩 세탁하지 말고 좀 모아가지고 이렇게 세탁을 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물 절약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오염 방지 이건 뭐 우리가 할 게 별로 없는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그 변기 물도요 오줌 넣으면 안 내렸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쇼킹하죠. 물 아깝다고. 그래가지고 한 두세 명 싸면은 내리고 아니면 이제 큰 거 볼 때만 내리든지. 상상이 안 가죠. 그게 불과 30년 전. 30년 전이 오래됐네. 예전엔 그랬어요. 그래서 예전에 막 오줌 누고 물 내리면 엄마한테 혼나고 막 그랬었어요. 기억이 나요. 물새 나가는 물 아깝는데 왜 내리노 하면서 막 뭐라고. 우리는 막 더러우니까 내리려고 그러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막 물 아낀다고 그 변기에 벽돌 같은 거 집어넣어가지고 한번 내려갈 때 그 물 적게 내려가게 뭐 이렇게 하고 뭐 그렇게 했었는데요. 그런 일이 있고요. 일단 정책적 노력이 있는데요. 이제 절수형 설비를 설치한다든지 물을 재활용한다든지 실제로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 옥상에 빗물을 저장하는 장치를 해가지고 비가 올 때 빗물을 저장해놨다가 변기 물 내릴 때는 뭐 되게 깨끗한 물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물을 이용해서 이제 변기 내리는 물에 사용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절수형 이런 시설들이 정책적으로 이제 그런 거 설치하면 뭐 세금 혜택을 준다든지 이런 거 이제 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상수원 보호 등의 이제 정책 이런 게 있겠고요. 그다음 신기술 개발하는 것도 있는데 이것도 한계가 있어요. 이제 해수 담수화는 뭐냐면 바닷물을 이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물로 바꾸는 거예요. 근데 이 해수 담수화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바닷물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H2O 있죠. H2O가 아닌 그 D2O라는 게 있어요. 이 D2O는 뭐냐면 이게 일반적으로 수소가 양성자 한 개인데요. 근데 그 양성자 한 개에 중성자가 붙은 녀석이에요. 아니면 이제 D2O나 T2O
T2O는 이제 그 삼중수소가 붙어 있는. 그러니까 삼중수소는 이제 양성장계에 중성자가 2개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양성자보다 질량이 3배가 되는 무거운 수소입니다. 이걸 삼중수소라고 해요. 그래서 이 녀석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데, 이 삼중수소 같은 게 경우가 이제 방사성 물질이에요. 예, 방사성 물질이어서 그게 이제 어찌 보면은 한 번쯤 마시는 건 괜찮아. 왜냐하면 이게 오줌으로 그냥 금방 배출됩니다. 예, 배출되는데 그걸 지속적으로 마시면 계속 몸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아주 미약하긴 하지만 방사선이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오랜 시간 동안 그 물만 계속 마시면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문제점이 좀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강변 여가수 뭐 이제 그 뭐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여가를 해가지고 그냥 바로 먹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여가를 이용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강변에다가 땅을 파가지고 그럼 자연 여가가 어느 정도 되죠. 그래서 이제 여가 과정을 조금 비용을 좀 줄이는, 자연에 있는 그 자갈과 모래를 그대로 이용해서 한번 여가한 다음에 이제 물을 그 처리를 해서 마시는 뭐 그런 것들이 새로운 기술이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가와 관련된 형성평가 풀 시간 잠깐 주고 풀이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형성평가 한번 같이 풀읍시다. 1번, 상수 처리의 마지막 단계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작업은 일단 덩어리 같은 거 이런 거 막 다 걸러내고, 마지막에 이제 덩어리를 걸러낼 수 없는 게 유기물 같은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분해하고 하는 것이 소독이죠. 소독. 마지막은 상수든 하수든 결국에 소독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2번, 하수 처리에서 포기조의 역할. 포기의 기가 이제 공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공기를 이용해 가지고 미생물을 도와주는 거죠. 미생물이 활동하는 걸 도와줘서 그 미생물이 유기물을 분해하게끔 하는 역할을 하는 게 포기조입니다. 그래서 그 집안에서 사용하는 뭐 이렇게 물고기나 거북이를 키우는 수조에서도 이게 공기방울을 뽀금뽀금 내는 그 장치가 이제 요거하고 유사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결국에 그 수조에 미생물이 살아야지 이제 물을 자주 안 갈아줘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필요해요. 그게 안 되면은 며칠 지나면 금방 물이 더러워져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3번, 다음 중 물 부족의 원인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기후 변화로 인한 강우량 감소 해당이 되겠고요. 산업 활동 증가하면 산업용수로 많이 쓰겠죠. 그리고 수자원의 비효율적 사용하면 당연히 그렇게 될 거고, 물의 재활용이 증가하면은 뭐 이거는 오히려 물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죠. 그다음 인구 증가로 인한 수요 증가, 이것도 이제 물 부족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해당이 안 되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아직 그래도 증가하고 있으니까. 자, 그다음에 질문 물 부족 문제의 해결을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물 관리 방법인데요. 여기는 뭐 이렇게 막 쓰면 되는데 결국에 핵심적인 용어가 들어가면은 이제 정답으로 인정될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절약이죠. 절약은 아껴 쓰는 거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뭐 재이용이나 혹은 재활용, 물을 재사용하고 재이용하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 되겠고, 또 하나가 이제 오염을 방지하는 것. 오염이 안 되면은 또 그 물 자체를 재사용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 중에 이제 뭐 예를 들어 2가지를 써라 하면 그 중에 이제 2가지를 써서 핵심 용어만 들어가면 내용이 맞으면 이제 정답으로 인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